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존칭 생략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 5월 2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은 존칭 생략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과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 두 가지 일에 공통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4월 중순에 있었던 일이죠. 한국의 어느 한 방송에서 어느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는 과정에,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언급하는 과정에 아무개 씨라고 불러서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된다, 아니면 뭐 아무개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한다, 혹은 뭐 대화 중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기사에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전 대통령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경우에 전직 장관에 대해서 아무개 전 장관을 아무개 씨라고 불러도 되느냐, 특히 그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을 아무개 씨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녹음에서 뭐 그것의 바른 사용법은 뭐 어떻게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한국 소식을 보고 있는데 호주에서 어떤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글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2022년 4월 8일 날짜로 올라온 글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메번 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소개를 보면 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편집자라는 거예요. 에디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거예요. The Herald is dropping honorifics. 이게 제목입니다. The Herald는 이 신문이고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 그리고 dropping honorifics는 이게 바로 존칭 생략이죠. honorifics 이게 존칭이고, dropping 안 쓰겠습니다, 이거를 발표했어요. 이 신문이 Nine Entertainment라는 회사에 속해 있다는데, 같은 회사에 속한 다른 신문 The Age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신문에서, 즉 시드니에서 많이 보는 어느 신문과 멜번에서 많이 보는 어느 신문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존칭을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근데 존칭을 안 쓰겠습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사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라는 사람이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설명의 배경은 이거예요. 기사를 어떻게 써라 라고 사내에서 합의를 본 문서가 있답니다. 기사 쓰기 및 편집 규칙, 그렇게 부르면 어떨까 해요. 기사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 하면 The Style Guide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248페이지짜리 사내의 문서랍니다. 그래서 뭘 쓰다가 이런 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 사내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는 그 합의가 적혀있는 문서라는 거죠. 그 문서를 이번에 개정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존칭 생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복잡하게 설명하기 전에 아주 간단히 한번 이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Under the new system, 이 새로운 시스템에 따르면 Scott Morrison will still be introduced. 스콧 모리슨 현직 총리죠. 그 사람이 처음 기사에 나왔을 때에는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이라고 한번 써주지만, 맨 처음에 한번 그렇게 써주지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Prime Minister라고도 안 쓰고 Mr. Morrison이라고도 안 쓰고 그냥 Morrison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직 수상을 예로 들어서 간단히 한번 규칙을 설명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규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길게 하는데, 그 중에 언급하는 것이 운동경기 중계예요. 운동경기 중계 중에 어떤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공을 넘기면 Mr. Kennedy passed the ball to Mr. Franklin,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럭비 중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상상의 팀을 하나 만들어서 뭐 로모라는 선수가 컬런에게 패스하고 컬런이라는 사람이 카터에게 패스한다면, 뭐 이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 현실로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냥 중계방송 중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기 위한 것이니까, 만약에 세 사람이 이렇게 빨리빨리 패스를 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의 last name을 말했겠죠. 로무, 컬런, 카터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뭐 미스터 로무, 아니면 뭐 혹시 이 사람들 중에 무슨 뭐 자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써 어쩌고 이런 거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경기 중에 그냥 성만 읽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그것이 사람들이 흔히 쓰는 것이고 그 스타일에 맞게 이제 기사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이거는 이 신문사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히틀러가 어떻게 했다, 혹은 스탈린이 어떻게 했다, 처칠이 어떻게 했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뭐 히틀러의 first name은 뭐고 뭐 스탈린의 공식 직함은 뭐고 이런 거 우리가 전혀 고민하지 않죠. 지금 본대로 먼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우리한테 가까워지면 좀 그렇게 하기가 좀 애매해져요. 예를 들어 율곡 선생을 그냥 이라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과거 정치가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는 게 좀 껄끄러우니까 뭐 DJ, YS, JP 이런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 호주의 신문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게 호주에서만 이런 건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국의 BBC를 보니까, 제가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신문기사 볼 때는 프랑스가 한창 선거를 하고 있을 때인데 보면 꼬박꼬박 미스터 마크롱이에요. 한번 소개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계속 미스터 마크롱이고 미즈 르펜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존칭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뉴질랜드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신문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발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뉴질랜드 신문을 보니까 뉴질랜드의 신문이 적어도 두 개는, 제가 본 건 스터프하고 뉴질랜드 헤럴드인데 그 신문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냥 last name만 써서 아더연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규칙이 발표되고 나서 제가 녹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봤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하는지, 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한 대로 정말로 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관심 갖고 지켜봤는데 그 중에 예를 하나 보기로 하죠. 지난달에 호주에 있었던 사건 중에 정치가들한테 현재 실업률이 뭐 몇 %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그런데 뭐 야당 당수가 뭐 제대로 답을 못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었던 직후에 전직 수상인 존 하워드한테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는 전직 수상 존 하워드도 나오고 야당 당수도 나오고 그러는 것인데, 기사의 맨 처음에는 존 하워드가 뭐라고 소개되었느냐 하면 former prime minister 존 하워드 이렇게 제대로 소개를 했지만, 그 기사 중에 존 하워드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존 하워드가 나올 때는 아까 규칙에 따르면 뭡니까? 하워드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자가 존 하워드한테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존 하워드가 3자로 시작하는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Howard was himself asked. 그러니까 존 하워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인데 그 사람을 former prime minister 어쩌고 하지 않고 그냥 하워드만 하는 거죠. 이것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4월 11일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뉴질랜드는 이걸 한 지 꽤 오래돼서,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존칭을 생략하면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뉴질랜드 신문 좀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귀를 받았어요. 호주, 뉴질랜드 양쪽으로부터. 그리고 전직 수상이에요. 존 키죠? 뉴질랜드 전직 수상. 그 사람이 나온 기사에 과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위키피디아에 소개된 걸 보면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ir John Philip Key, 그리고 그 뒤에 훈장 받은 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을 Sir John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기사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하와이에 집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그 집을 팔고 이제 새로운 집을 샀다, 이게 뉴스예요. 그게 지난달 22년 4월 달에 있었던 뉴스인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 하와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018년 무슨 자선 행사에서 이 사람이 기증한 것이 그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해주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선 행사의 주체가 그것을 팔아서, 그 일주일간 거기에 머물기, 그것을 팔아서 그걸 이제 자선 기금으로 하는 거죠. 그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In 2018, Key gifted a stay at the home at a charity dinner. 자선 행사에서 그 집에 머무르기를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인데 주어가 뭡니까? key인 것이죠. 물론 이 문장이 이 기사의 제일 처음 문장이 아니어서 맨 처음에 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Former Prime Minister Sir John Key라고 쭉 길게 불러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올 때는 Key라고 한다는 거죠. 참고로 이 2018년에 있었던 자선 행사에 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것이 암에 걸린 어떤 경찰에게 돈을 모아주기 위한 그런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 존 키가 내놓은 일주일간 하와이에 머물기 더하기 왕복 비행기표가 어떤 사람에게 팔려서 그 돈을 이 경찰과 그 가족에게 주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 경찰과 가족 자기들이 이러한 일주일짜리 여행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보아 현직 수상, 전직 수상, 뭐 자귀를 받은 사람 예외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라스트 네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좀 비슷한 다른 경우로 뭐 대학 총장, 아니면 프로페서 어쩌고, 아니면 닥터 어쩌고, 이런 거 어떻게 할까 하고 보니까 그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도 처음에 나올 때는 직함을 다 말해주지만 다음부터 나올 때는 그냥 last name만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2년 5월 1일 어제죠. 뉴질랜드 헤럴드에 What the arrival of new subvariant means for New Zealand. 이 새로운 변종의 출현은 뉴질랜드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기사를 쓰다가 이제 기사 쓴 사람이 이거에 좀 전문가인 사람한테 뭘 물어봤죠. 그 전문가인 사람은 누구냐? 뉴질랜드의 어느 대학에서 일하시는 프로페서 마이클 베이커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한 다음에는 그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Baker noted that New Zealand was previously able to 어쩌고 저쩌고. 뉴질랜드가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언급을 하였다는 건데, 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Baker noted. 아무것도 안 써주고 그냥 last name만 쓰는 거죠. 제가 이 비슷한 기사를 보다가 뉴질랜드 신문 스터프에 있는 2013년에 나온 기사를 봤어요. 거기에는 어떤 의사가 뭐 백신 정책이 어떠어떠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5번 나오는데 5번 모두 닥터 어쩌고 저쩌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풍습이, 이걸 풍습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이러한 규칙이 뉴질랜드도 뭐 몇십 년간 한 게 아니고 지난 몇 년간 하게 된 것이죠. 적어도 2013년에는 존칭 생략을 안 하고 존칭을 다 써주었던 것이죠. 좀 이런 규칙을 넘어서는 예는 없을까를 제가 찾아보다가 2019년 뉴질랜드 신문의 스타프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제목을 읽겠습니다. The Maori King has met with Pope Francis in Rome. 마오리 왕이 로마에서 교황 프란시스와 만났습니다. 이런 기사인데요. 제가 이거를 처음 보고는 교황 라스네임이 뭔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다는데 뭐 남부 유럽에서 볼 것 같은 그런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오리 왕은 이게 뭐 공식적인 왕은 아니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분의 라스트 네임은 참고로 테페로페로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오늘 찾은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기사를 읽는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사를 살펴봤어요. 참고로 그 페로페로의 그 자음 발음은 순경음 비읍과 마오리어에서 다룬 그 발음입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의 라스트 네임을 몰라도 기사를 읽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개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왕은 계속 왕이고 교황은 계속 교황인 거예요. 그 개인이 아니고. 이 기사에 나온 문장을 하나 보도록 하죠. 거기에 이 좋은 예들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During the meeting, 그 만남, 접견 중에 The king formally invited the pope. 그 왕이 교황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어디로 오도록 했냐면 to visit his marae. marae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전통적 공식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좀 좋은 만남의 장소? 이거 뭐 동네마다 마라이가 있죠. 뉴질랜드에 가면 마당도 좋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뭐 잠도 자고 어떨 때는, 아니면 뭐 수업 같은 걸 받기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그러는 곳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존칭을 써주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마오리 왕 존칭 안 쓰고 하려면 엄청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황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존칭 생략이라는 큰 줄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조금 예들이 있어요. 왕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라스트 네임만 쓰지 않고 좀 애매하게 쓰죠. 여기까지가 이제 호주, 뉴질랜드에서 신문을 보고 생각해본 존칭 생략인데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있고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존칭 생략인데,
이렇게 last name만 부르는 거를 한국말로 옮겨본다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김씨, 최씨, 박씨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표현은 우리가 범죄를 다룬 기사에 무슨 용의자 김씨는 아니면 뭐 목격자 최씨는 그럴 때나 보는 표현인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직 정부수반, 전직 정부수반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미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이제 호주의 몇몇 신문에서는 막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존칭 생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